다누리 텔레비전. 다문화 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다누리 텔레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누리 텔레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문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 사회와 인권, 다문화 사회의 해외 사례, 다문화 사회를 넘어 바람직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달성할 학습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인권의 의미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고 해외 다문화 사회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태도와 핵심 역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의 학습 교환을 다운로드하여 학습 준비를 해보세요. 영상을 불러봅시다.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놀림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부터라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의 도입기이며 점점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처우 및 시선은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의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죠. 외국인 어머니를 둔 A양은 학교에서 늘 혼자입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기 초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같은 반 학생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차별적 말은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상황을 견디다 못한 A양은 방과 후 돌봄 교실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사례는 강원도의 경우이며 도내 다문화 가정아이의 10명 중 1명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또래 친구와 이웃들로부터의 차별과 무시가 많다는 것은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준마족 하면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준마족은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을 말합니다. 인종과 종교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준마족 난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들 사이에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준마족의 어린이들인데요. 이런 밝은 모습과는 다르게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정부의 난민 지원 제도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의 준마족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03년 이들이 관광비자로 처음 한국에 올 때는 60여 명이었지만 자녀 수가 늘어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난민 지위를 얻은 70여 명은 비교적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20여 명은 아직도 임시 체류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신문 기사를 통해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A씨는 2학년 교실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B군이 수업 시간에 노트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차례 폭행했습니다. B군은 멍이 들 정도로 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외국인인 B군의 어머니가 다른 반 학생의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평소에도 B군에 대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방관해왔다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학교는 담임을 교체하고 조만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단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피부색, 종교, 외모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귀화자인 구 아무개 씨는 자신이 사는 부산의 대중목욕탕에서 쫓겨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구 씨는 피부색 등 외모는 평범한 한국인과 다르지만 2002년 한국에 와 귀화하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꾼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집 근처 목욕탕에 갔다가 외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 것이 영업 방침이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피부색이 다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목욕탕 주인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결국 그는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의 고객을 거절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인터넷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210건의 인종차별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영화배우의 머리 모양을 두고 동남아 마약 판매상이라는 자막을 쓴 것이 인터넷상에 그대로 올라와 있고 혼혈인의 증가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등의 순혈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나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내용 등이 특히 많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에게는 인터넷상으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영역에서도 인터넷 포털사들이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해요. 1948년 6월 국제인권연합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입니다. 오늘날 이 선언은 세계적으로 약 25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조약과 국제선언의 전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계 인권 선언,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 인권 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공통 기준으로서의 세계 인권 선언 공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본문 30개조의 내용은 시민적, 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동료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의 다양한 다문화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캐나다는 다문화주의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캐나다도 1960년대까지는 퀘벡의 프랑스계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 영국계 민족의 기득권을 위한 타민족 문화의 통합 및 동화 정책을 폈으나 프랑스계의 퀘벡 독립운동이 심해지면서 퀘벡의 캐나다 연방 이탈 위기로 이어지는 이민족 간의 분열과 갈등 가능성으로 국가 분열의 파국적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1970년대 이후에 캐나다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캐나다는 영국계 백인들의 기득권 고수를 위한 동화 정책을 포기하고 퀘벡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불어를 영어와 대등한 공식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퀘벡 이외 지역에서는 프랑스계 인구를 능가하는 이민자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트리도 자유당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국시로 하고 더 캐네디안 차터 오브 라이트 앤 프리덤 법 제정을 통해서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였습니다. 1988년에는 다양성 유지와 평등 달성의 두 가지 목표를 캐나다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법제화하는 세계 최초의 다문화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보여주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호주의 다문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국가적으로 도입하고 실시하였습니다.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호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 부문에서도 사회 통합, 관용, 언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언어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모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없이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호주 연방 정부는 리빙 인 하모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호주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타 공동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행사인 하모니데이와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민자 유입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으로 2006년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폐기 선언하였으나 다문화 내국인의 화합을 위한 하모니데이는 여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주 정책은 1950년대 전후 복구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공업 부문에서 손님 노동자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외국 노동자들로부터 충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이미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다인종 국가입니다. 이전에는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들은 독일 국적을 주장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으나 1991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계 주민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민자 통합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민자 통합 촉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RAA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해외의 다양한 다문화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입견 없이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단순히 다문화 사회의 수용을 넘어서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특별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에 발표한 교육 우선 구상 사업에서 비롯되었어요. 교육 우선 구상 사업이 무엇인가요? 교육 우선 구상 사업 선언은 인류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룩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교육의 힘을 각인시킨 모멘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목표 영역이 제시되었는데요. 첫째,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둘째,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셋째,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국가와 종교, 문화의 경계를 넘어 평등과 정의, 관용, 상호 이해와 소통 등의 가치 실현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큰 의식으로 헌신과 희생의 덕목을 갖추고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세계 시민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현재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지식이나 재능보다 창의력과 소통의 능력, 존중과 배려의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경쟁과 발전이 아닌 공존과 화합의 패러다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성공의 가치로 여기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교육의 중심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식과 기술의 교육에서 인성과 지혜의 교육으로, 발전과 성장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교육으로,
사람이 자원의 개념이 아닌 사람이 목적이 되는 교육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아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다른 인종, 다른 문화와 소통하며 배우는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추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추천해주신 오늘의 도서나 영화를 소개할게요. 바로 다문화 관련 도서.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살펴본 주요 핵심 사항을 숙지한 후 학습을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다누리 텔레비전. 오늘은 다문화 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삶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족을 보배로 친구로 여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